발표 시간은 10분입니다. 죄송합니다. 10분이고요. 8분쯤 되었을 때 채팅창으로 다음 팀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그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해는 코로나19로 전 지구적으로 크나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진행 중이지요. 그래서 환경교육 한마당 역시 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참 익숙한 듯 하면서도 어색하네요.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기쁘고요. 모두들 잘 와주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혹시라도요, 발표하는 중에 나가게 되면은요, 당황하지 마시고 대기실에서 다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으면은요, 남선정 선생님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교사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자리는 친구들의 활동을 들으며 새롭게 알아가고 나중에 이런 활동들이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나누고 질문하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구를 위한 어린이 활동 발표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순서는요. 충북 제천의 남천초등학교 5명이네요. 한현, 곽시연, 김민준, 정현지, 이준우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천 남천초등학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남천초 이야기를 들으셔야 하니 소개부터 할까요? 초록학교 2년차, 환경교육연구학교 1년차, 멋진 숲과 뒤뜰이 있고 주변에 숲이 우거진 산책로가 가까이 있는 그런 학교가 바로 저희 학교입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입니다. 등교 개학을 하기 전이었던 5월, 남천초등학교는 코로나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동네 숲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에 그냥 지나쳤던 꽃과 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죠. 선생님들께서 홈페이지와 문자를 통해 안내해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모인 각종 풀과 꽃과 나무와 숲의 사진을 정리해서 5월 22일에 온라인으로 전시했어요. 우리들의 온라인 동네 숲 사진전은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6월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초록학교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슬기로운 초록생활 공모전에 도전했어요. 우리 학교는 5학금이나 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었고요. 그 상품으로 엄청 푸짐한 감식 꾸러미가 배달왔습니다. 이건 3학년 2반 작품인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공유가 안 돼서 지금 유튜브가 재생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3학년 1반 작품이에요. 7월 달에는 잔반 줄이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 학급 잔반을 담임선생님께서 따로 모으셨거든요. 그런 상황을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 불시에 잔반 무게를 재어 한 달간의 평균을 구하고 1등 학급을 뽑았죠. 1등이 누구냐고요? 바로 저희 반 6학년 2반이었습니다. 잔반을 줄이고 상품으로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런 거 자주 하면 안 되나요?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학교 바깥에서도 다양한 환경 관련 체험을 하고 싶어서 저희 학교는 올해 한국숲사랑단 청소년단에 가입했습니다. 한국숲사랑 청소년단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환경단체래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이 취소되었지만 그래도 다양한 체험 기회를 얻었어요.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찾아가는 숲 해설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저희 남천초등학교는
학교 숲이 울창하고 후문으로 나가면 멋진 산책길을 가진 독순봉이 바로 붙어 있어서 숲 활동에 아주 유리하거든요. 햇볕 좋은 가을날 바깥으로 나가 산책하며 풀도 보고 꽃도 보고 열매도 따보고 밤도 줍는 처음 보는 씨앗들도 만져보았어요. 두 번째로는 내 손 안에 텃밭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버섯을 키워봤어요. 진짜 신기해요. 물만 잘 뿌려주고 기다리면 버섯이 쏙 자라요. 이건 저희 반에서 키운 버섯들이고요.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도 집에 가져가셔서 표고버섯을 키우셨어요. 이름도 표실이라고 지으셨대요. 표고의 표자랑 교감 선생님의 성함 실을 합친 거래요. 그리고 이건 저희 집에서 제가 키운 거예요. 버섯은 처음 키워봤어요. 엄마가 볶아주셔서 얌얌 먹었습니다. 꿀맛. 세 번째로는 학교별 지원 사업을 신청했어요. 우리 학교 숲의 형태에 적합한 숲 밧줄놀이를 신청했는데 진짜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날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두 분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학교 숲의 밧줄로 우리만의 놀이공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해먹에서 흔들 신나게 놀고 그물을 타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밧줄 다리도 건너고 짚라인까지 탔어요. 2시간 동안 신나고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해준 나무들한테 엄청 고마운 날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진행 중인 내가 좋아하는 숲길 걷기 챌린지. 정해진 기간 중 어디든 내가 좋아하는 숲길을 걷고 인증샷과 걸음 측정 앱으로 걸음수를 찍어 보내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땔감을 기부하는 행사예요. 저도 도전했습니다. 지도교사 두 분도 도전하셨대요.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 저희 학교는 후간디에 꽤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잘 못해왔어요. 올해에는 여기에 저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우선은 이렇게 텃밭과 산책로, 모래 놀이터와 자갈밭이 생겼고요. 야생화 관찰학습장과 야외 체험학습장도 내년에 이어서 만들 거래요. 전부 완성되면 학교 숲과 연결해 남천 둘레길을 만든다고 하던데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지만 내년에 완성되면 우리가 이름도 지어주려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올해 환경 관련한 행사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온그린 큰 잔치였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평소 각 학급에서 전일제 창체 시간을 활용해서 환경 동아리를 해왔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각 선생님들께서 환경 관련 체험을 선정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2개를 선택했어요. 선택한 수업에 필요한 꾸러미를 미리 받아가서 10월 17일 토요일과 10월 18일 일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줌으로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 주말에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건 완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수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선생님들의 철저한 안내와 수업 꾸러미가 준비되어 있었고 각 집에서 가족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신청했어요. 수업 당일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온 가족이 수업을 들으며 함께 체험을 했고요. 사진은 제가 참여했던 친환경 가습기 만들기 수업 장면입니다. 선생님들 온그린 큰잔치 수업하시는 모습이에요. 부모님들도 우리 학교가 환경에 관심이 많다는 걸 더욱 잘 알게 되었어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던데 다음에는 다른 것들도 더 해보고 싶어요. 또 해주시겠죠? 초록학교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초록 꾸러미 학교로 배달되었어요. 함께 그림 마을 만들기 놀이대회래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했는데요. 초록꾸러미를 어떻게 가지고 놀 수 있는지 설명서도 보내주셨고요. 동영상도 보내주셨어요. 초록꾸러미를 가지고 노는 방법을 알려준 실 선생님도 보내주셨어요.
한계 그린마을 만들기 놀이예요. 화석 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마을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가장 먼저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팀이 이기는데요. 가장 좋았던 것은 카드마다 환경에 좋은 행동과 좋지 않은 행동이 써 있어서 게임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환경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 우리로부터 모두에게로 어린이들도 당연히 함께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남천초등학교 발표 잘 들었습니다. 5명의 친구들이 정말 또박또박 자기의 발표 내용들을 잘 전달해 준 것 같아요. 네, 한 해 동안 남천초등학교 활동들이 너무나 재밌고 신났을 것 같아요. 그중에 버섯 키우기는 저도 해보고 싶네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팀 가겠습니다. 예, 인천 은봉초등학교 박민주 학생. 네. 네. 예, 그럼 박민주 학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봉초 4학년 지구사랑부 박민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알아두면 쓸모있는 참 쉬운 환경 실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니 여러분들도 쉽게 실천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양말목으로 생활용품 만들기입니다. 버리는 것보단 깨끗한 양말목을 사용해서 다양한 용품을 만들면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양말목으로 컵받침, 냄비 받침, 가방, 방석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양말목으로 생활용품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에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컵받침은 지구사랑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고 틀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쉽고 재미있었어요. 양말목을 따로 많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엄마랑 함께 만들기 시작했어요. 냄비 받침부터 방석까지 만드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만들어야 하는 양이 많아서 손이 조금 아파요. 그래도 보람있고 재밌었어요. 두 번째는 4월 22일 지구의 날 행사로 저녁 8시부터 10분 정도 불을 끄는 행사에 참여했어요. 전등 대신 촛불을 켜놓고 다른 아파트들은 얼마나 불을 끄는지 지켜봤는데 참여하는 아파트들과 그냥 불이 켜져 있는 아파트들을 지켜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지구의 날 불을 끄는 것은 잠시라도 전기를 아껴서 지구가 덜 힘들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다음에 한번 참여해보세요. 세 번째는 지구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후위기를 알리는 피켓을 만들었어요.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 주소를 들어가서 내 사진만 넣으면 기후위기를 알리는 다양한 피켓들과 쉽게 합성할 수 있어요. 사이트로 피켓을 만들고 나니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직접 피켓을 만들고 반 친구들과 공유했어요. 핸드폰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직접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걸 더 추천해요. 네 번째로 우리 동네 동식물에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저는 학교에서 동아리로 지구사랑부를 하면서 저어새를 계속 만났어요. 저어새는 부리가 숟가락처럼 생겼고 먹이를 먹을 때 물을 휙휙 저어서 먹이를 잡아먹어요. 저어새는 따뜻한 봄에 와서 추워지면 우리나라를 떠나요. 저는 남동 유수지에 가서 저어새 작은 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저어새를 만나왔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지만 내년엔 자주 가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아침에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 공원 산책을 가요. 예쁘고 신기한 식물들도 볼 수 있고 새소리도 들을 수 있고 계절마다 나무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겨울이 되면 잎과 꽃이 다 떨어진 모습을 보게 돼요. 제일 좋은 건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보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항상 일회용품을 적게 쓰려고 노력해요. 평소에 물통과 손수건을 갖고 다니고 도시락을 싸거나 배달 음식을 먹게 됐을 때 나무 젓가락 대신 쇠 젓가락을 이용하려고 노력해요. 스테인리스 빨대도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관리도 쉽고 플라스틱 빨대를 덜 쓰게 돼서 좋아요. 지금까지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구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오래 살기 위해 제가 발표한 것들 중에서 하나쯤은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민주 학생. 예, 그 박민주 학생이 알려준 환경 실천 중에서 예, 우리 마을의 동식물 알아보기. 근데 이거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민주 학생의 환경 실천을 저도 꼭 적어놓고 좀 실천을 해봐야겠어요. 예, 그럼 세 번째 순서로 예, 인천 석천초등학교 이태연 학생. 네, 이태연 학생 준비됐나요? 네. 네. 자, 그럼 이태연 학생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엇의 작은 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엇의 작은 학교에서의 지난 6년을 추억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엇의 학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정옥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추천으로 시작한 저엇의 학교는 처음부터는 제게는 너무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만나고 접할 수 있는 행복한 놀이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부터 즐겁게 저엇의 학교를 다니다 보니 저엇의 학교에서의 재밌는 활동과 여러 동식물, 멸종위기 중인 저어새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기억들로 남아 이후에도 매년 다시 저엇의 학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어새에 빠진 저는 6년간 저어새 학교 학생으로 활동하였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 제가 벌써 저어새 학교 졸업을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6학년 활동을 코로나19로 인해 저어새 학교에서의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6년간 저에게 소중한 추억들을 남겨준 저어새 학교에서의 활동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볼 활동은 가장 인상 깊은 날인 저어새 생일잔치입니다. 이날은 저어새 작은 학교 학생이 아닌 친구들도 모두 모여 저어새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며 저어새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많은 친구들이 모이기 때문에 남동미소지가 잔치집처럼 시끌벅적해지는 날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볼 활동은 저어새 모자 만들기입니다. 저어새 얼굴 모양이 그려진 도화지를 색칠하고 오려 모자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가면인 줄 알고 구멍을 뚫어 쓰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짜잔! 저희들도 한 마리 저어새 같죠? 다음으로 소개해볼 활동은 미꾸라지 방생입니다. 저어새의 작은 학교는 매년 저어새들을 위한 먹이 공급을 위해 미꾸라지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번 연도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저어새를 사랑하는 후배들이 잘 해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볼 활동은 촬영놀이입니다. 저어새 작은 학교에 호두독 선생님이 방문하셔서 촬영놀이 및 염색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촬영으로 저어새와 동식물 등을 빚으며 그곳에 자연물을 더해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촬영으로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즐거운 활동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볼 활동은 남동유수지의 수질 탐사 및 미생물 관찰입니다. 남동유수지의 물을 채취해 현미경으로 집신벌레, 물벼룩 등 여러 가지 미생물을 관찰해보고
남동요소지 물의 수질 상태도 조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활동입니다. 수질 검사를 통해 물의 오염도가 상당히 심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오염이 된 이곳에 물을 먹고 살아가는 저어새들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의 물이 빨리 깨끗해져서 저어새를 비롯한 다른 새와 우리들이 깨끗한 물을 마음 편히 마시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활동은 저어새를 지키기 위한 표어 만들기입니다. 이날은 저어새 섬을 위한 표어를 만드는 날입니다. 저어새 섬과 저어새를 보호하자는 내용을 그림과 함께 적어주는 활동입니다. 바로 옆이 공장지대이고 도로이다 보니 소음을 줄여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7번째로 소개해볼 활동은 세계 철새의 날 행사입니다. 이날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발표와 연극, 강의 등을 하는 날입니다. 이날 저어새 작은 학교도 참가하여 저어새들을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과 노래 노란꽃과 저어저 저어새야 등을 불렀습니다. 저어새 작은 학교에 같이 다니고 계신 우홍권 선생님의 발표도 인상 깊었습니다. 8번째로 소개해볼 활동은 소래습지농원 생태활동입니다. 이날은 소래습지공원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갯벌에서 볼 수 있는 농개들을 관찰하고 새밀화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책로를 걸으며 여러 산짐승들의 발자국과 배설물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9번째로 소개해볼 활동은 겨울 철새들을 위한 먹이 만들기입니다. 이날은 여러 댐과류를 버터에 섞어 나무에 걸어 겨울 철새들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날입니다. 겨울철에는 새들의 먹이 활동이 쉽지 않다 보니 먹이통을 나무에 걸어주어 새들이 굶지 않고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먹이통을 만들어 나무에 걸어두고 일주일 후 다시 가보니 벌써 절반이 줄었을 정도였습니다. 먹이가 줄어든 것을 보고 이 활동의 필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활동은 낙엽으로 작품 만들기입니다. 가을철 떨어진 낙엽들을 주워서 저어새와 여러 동식물들을 만들어보는 활동입니다. 이날은 미리 배치되어 있던 저어새 모양 뼈대에 낙엽을 붙이기도 하였는데요.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해준 덕분에 멋진 저어새가 만들어졌습니다. 11번째로 소개해볼 활동은 여러가지 활동놀이들입니다. 낙엽으로 모자도 만들고 선생님들이 달아주신 해먹과 줄에 매달려 놀기도 합니다. 저어새 작은 학교는 늘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놀이들이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2번째로 소개해볼 작품은 저어새 작은 학교 입학식과 수료식입니다. 매년 새로운 아이들이 입학하고 수료도 합니다. 저는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아 저어새 작은 학교의 진짜 마지막 수료식을 앞두고 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아 졸업을 하고도 계속 저어새 학교를 들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볼 활동은 청소년 환경교육 판매방 및 저어새 환송잔치입니다. 이날은 특히나 기억에 남았던 날 중 하나인데요. 이날은 여러 환경 동아리와 선생님들이 모여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그린라이트라는 고등학교 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연극과 노래를 하였는데 저희 사촌 누나가 동아리 멤버여서 누나를 만나 깜짝 놀랐던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 저어새 작은 학교 팀도 참가하여 저어새 노래와 발표를 하였습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주제로 한 영화를 관람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6년을 추억해 보았는데요. 마지막 6학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의미있게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어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내년엔 후배들이 더 재미있게 완성한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현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태현 학생은 학교를 2개나 다닌 게 되네요. 네, 이태현 학생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인천의 저어새들이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4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강림초등학교 박신현, 유소연 학생. 지구를 지키는 아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강림초등학교 환경동아리 지구의 덫입니다. 환경동아리 활동을 발표하는 저희들은 박신현, 유소연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다들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은 놀고 깊고 가고 싶은 곳도 많은데 집에만 있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우리 반 생활이 한겨레 신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흥중동화 정림지구의 벗은 대구광역시 달성과 높고 대구광역초등학교 학년동아리입니다. 광역지구의 벗은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학생들 10명 정도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동사, 학교수, 안심습지, 달성습지, 우포는 낙동강 등을 체험하면서 지구를 지키는 아이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학교 나오지 못해 활동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등교 계약을 하고 학교 농사를 시작으로 아주 조금씩 주말을 이용하여 5명에서 10명 정도씩 참가하는 작은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자랑할 것은 작년 환경 동아리 활동으로 대구 MBC 자연 다큐멘터리 안심습지에 출연하였는데 올해 5월 11일과 환경의 날인 6월 5일에 방송되었습니다.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첫 활동으로 6월 22일 부분일식이 있는 날 선생님과 같이 달성습지 생태관 앞에서 부분일식을 관찰했습니다. 이곳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과자 봉지 등을 이용했습니다. 사진처럼 부분일식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다시 보려면 19년 뒤인 2039년에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밤하늘과 아침 달보기로 우주여행을 했습니다. 밤하늘 행성과 달은 해마다 봤지만 아침 달을 매일 관측하고 사진을 찍으면 달의 모양과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3학년 때 배워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번 체험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나팔꽃과 상추를 심었고 개학하고 나서는 꽃모종 심기, 해바라기 심기, 고구마 캐기, 배추 심기 등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심은 배추는 크게 자랐고 곧 김장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여름 방학부터 우리는 살금살금 조심조심 밖으로 나갔습니다. 첫 바깥 나들이 체험으로 영남 자연생태보존회가 운영하는 자연체험으로 달성 가창 상물리에 있는 대한중석 폐관산을 다녀왔습니다. 중석은 텅스텐이라고 하고 물이나 금속을 자르는데 쓰는 귀한 물질입니다. 일제가 1916년부터 생산을 시작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생산량도 줄면서 폐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폐광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금속과 같이 섞여 있는 금색의 황설이 물과 공기를 만나 수산화 하철이나 황산이 되어 심각한 토양 오염, 수질 오염, 공기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개구리나 물고기가 전혀 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해 두었을까? 인천 상류에 이런 시민들은 알까요? 사람들이 부르니 풍광만 보고 이곳에 전원주택을 멋지게 지어두고 살고 있는 것을 보면 화가 났습니다. 두 번째 나들이는 비슬산으로 갔습니다. 비슬산은 천년기념물 435호인 세계에서 가장 긴 안개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가지고 온 참나무잎과 도토리 수업으로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보도록 복도에 전시해 두었고 도토리 나무 6종류만 알아도 숲 해설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내리막길에서 도토리 굴리기 놀이도 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를 했습니다. 미리 교육을 받고 새 도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동네 큰 도로와 아파트 사이에 세워진 유리 방음벽에 부딪혀 죽은 야생조류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활동을 마치고 소연이가 시를 쓰는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들도 유리를 보면 유도현, 하루에 2만 마리씩 죽어가는 작고 큰 새들, 유리에 받쳐 죽고 방음벽에 받쳐 죽고 우리 동네 방음벽 여기저기에 죽은 흔적이 남아있네. 새찌를 애기, 진박새, 청딱따구리, 맥비둘기, 곤줄박이, 호랑, 식박이. 새들도 유리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새들도 죽지 않을 텐데. 25마리의 사체를 발견하고 네이처리에 보고했습니다. 도시가 발달하고 유리창이 늘어나면서 수많은 새가 유리창에 충돌합니다. 우리 학교에도 1년에 여러 마리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죽습니다. 작년 달성습지에서 모든 학교에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대구학년교육센터와 같이 신전 조류 조사를 했습니다. 새백로, 외가리, 집비둘기, 겨울철새, 청동오리와 새오리를 탐조했습니다.
울산 사내들의 생태연구소 김경태 박사가 새들의 생태와 서식지의 소중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도시 하천이지만 물이 흐르는 신천을 찾는 겨울철 새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기후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알아채고 희생을 당하는 생물은 작은 생물들이라고 합니다. 영남 자연생태보존회 박사님들과 같이 달성습지를 찾았습니다. 먼저 화원 전망대에 올라 달성습지를 조망하고 하식의 생태를 공부하고 달성습지 생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명 유수지 무럭새는 파란 하늘과 산들바람을 일렁이며 반짝거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으며 숨천만 갈 때의 기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무럭새 사이를 걸어보니 친구들이 더 예뻐 보였습니다. 대명 유수지는 성서 산단의 침수를 대비해 만든 유수지입니다. 이곳은 맹꽁이 수만 마리가 태어나는 곳이지요. 유수지의 절반만 사람들을 위해 태클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연과 사랑의 조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달성습지를 보관하고 4차 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맹꽁이들은 급감했습니다. 예년 여름에 살아남을 맹꽁이들은 산란에서 밤마다 달성습지와 대명 유수지를 꽉꽉 채우기를 기도했습니다. 달성습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내륙 습지입니다. 자연의 생태가 망가진 상태에서 반쪽짜리 보관이지만 수년 안에 무생물들이 낙원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크레인이 서 있었지만 내년 1월이면 보관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새로 낸 물길엔 벌써 어린 버드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늙은 왕버들이 든든하게 지켜주었고 물길엔 노랑 어린 연이 자라고 있었고 올해는 노랑 불이 저새도 날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체험하고 나면 시와 산문을 쓰고 책을 만듭니다. 작년에는 지구를 지키는 아이들을 출판했고 올해는 코로나를 이겨내는 아이들 제목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아리 활동은 조류체험은 대구 MBC 자연 다큐멘터리 안심습지에 보도되었고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조사는 KBS 뉴스도 되었습니다. 또 윤성모 선생님 영남일보에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생태 체험을 계속할수록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기후위기의 걱정이 아주 큽니다. 코로나로 기후위기 때문에 생겼다고 하니 기후위기는 걱정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쓰고 먹고 입고 차나 비행기로 타고 돌아다닌다면 2027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더 올라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편하고 생활하게 있지만 우리의 미래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2027년까지 겨우 7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7년 뒤면 저희는 겨우 19살입니다. 그때까지 막아내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기후위기를 지키기 위해 배우고 직접 활동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지킬 거예요. 어른들도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강릉 환경동아리 지구의 번박신현 유소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예, 대구에는 지구의 벗 친구들이 있군요. 예,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해서 이 활동들로 인해서 대구에 많은 중요한 그 생태 습지라든지 이 폐광산 이런 역사적인 곳까지 대구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한 친구들이네요. 예, 그럼 이제 5번째 울산 우정초등학교 박인희 학생 멸종위기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해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특화 멸종위기 해양보호 생물 캐릭터 아이템 창업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그린 깨끗한 바다 대표 박인희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극심한 기후변화, 대한민국 면적 15배에 달하는 플라스틱 섬, 6번째 대멸종에 대한 우려 등 오늘날 지구는 긴박한 환경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미래, 지속가능 발전 17개의 세운 목표 중 우리 창업동아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협을 감소시키고 오염물질로부터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생물을 지켜주고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실천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폐거물에 걸린 바다거북이,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 바다 생물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멸종위기 생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쓰레기섬을 만들고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새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욕심으로 만든 오염물질로 인해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1위입니다. 현재 바다 위를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를 돌고 돌아 5개의 큰 쓰레기 섬이 생겼으며 2050년에는 바닷속 모든 생물보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총량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남태평양 핸더슨 섬, 이 섬에 사는 개들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는 5초, 사용하는 데는 5분이지만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 걸립니다. 바다 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으로 더 잘게 부서져 바다 생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사라져가는 우리 바다 생물들을 지키기 위해 보호대상 해양 생물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생물들이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2020년 현재 총 52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해야 할 바다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주의 남방 큰돌고래, 서해의 전박이 물범, 남해의 바다거북, 동해의 물개가 있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은 생물들이 사라져간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 울산은 고래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예전에는 울산 앞바다에 귀신고래가 살면서 새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고래를 비롯한 많은 바다 생물들은 관광 어업행위, 기후변화로 인한 천적층과 서식지 고립, 환경오염 및 불법 어획 등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바다 쓰레기와 플라스틱으로 인해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많은 생물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다 생물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바다 생물들 뿐만 아니라 지구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동아리 운영을 통해 멸종위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멸종위기 바다 생물들을 캐릭터로 만들고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기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보 285, 방구단각과 같은 울산의 지역 특성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래 관련 문화재와 울산 앞바다에 있는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캐릭터로 제작해보았습니다. 보얀 슬라스처럼 우리 창업동아리는 앞으로 멸종위기의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험성을 더욱 알리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울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캐릭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제작하였고 잎 동아리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바다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역시 울산이다 보니 바다 생태계 보전에 관심이 높네요. 예, 울산에 갔을 때 귀신고래를 볼 수 있다면 진짜 너무 감탄을 넘어서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네요. 예, 우리 울산 앞바다에 고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6번째 마지막입니다. 예, 인천 상공남초의 이여진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천 부평이라는 도심에 있지만 울창한 학교 숲이 있고 유기농 채소들과 과일이 있는
인천 상공남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학교 숲과 텃밭에서 다양한 체험과 놀이, 학습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것들을 자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꽃밭은 많은 야생화는 물론이고 해마다 새로운 꽃들을 추가로 심어 풍성한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전년에 심었던 꽃들도 씨가 저절로 퍼져 다시 볼 수도 있어서 등굣길이 아주 즐겁습니다. 올해의 봄 꽃밭은 튤립을 주제로 심었으며 작년에 친구들과 함께 청구 정도의 튤립 껍질을 손수 벗겨 깊숙이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로 선생님께서 비닐터널을 씌워주시기도 하였는데 한겨울인 1월에 나온 성질 급한 튤립들이 얼까봐 3번이나 씌웠다가 우짜랄까 싶어 벗기기를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정성을 통해 피어난 튤립은 이쁘지 않을 수가 없듯이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봄엔 튤립 말고도 많은 꽃이 학교에 피어났는데 그중 할머니처럼 꼬부라진 할미꽃,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복수추와 수선화, 봄에 요정같이 아름다운 금낭화도 핍니다. 여름에는 여름의 태양처럼 강렬한 색상의 꽃 양귀비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구경하게 되는 보능향 낫달맞이, 많이 봤는데 이름은 모르는 꽃 중 하나인 대모르, 그리고 기린의 푸부처럼 노란 기린초도 피어납니다. 그 외에도 클레마티스, 알리움, 꽃무릇 등은 물론이고 노래에 나온 곽꽃과 봉숭아, 그리고 채송화 등도 피어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좋은 그늘을 만들어 주던 느티나무가 작년에 태풍으로 쓰러져서 안타까워했었는데 올해 학교에 와보니 횡했던 곳에는 채송화와 프리지와 꽃범의꼬리 등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학교 숲에 있는 꽃들 중 몇 종류는 학생들이 직접 씨앗을 포트에 옮겨 심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 꽃밭을 돌보는 활동을 하고 저희는 보람을 느끼며 더욱 꽃들을 아끼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농부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유채밭이 부럽지 않은 제 키보다도 큰 유채꽃과 군산의 꽁당 보리밭 축제 부럽지 않은 멋진 보리밭도 있었습니다. 감자와 땅콩 등 다양한 작물들도 많이 심었습니다. 벼를 심었을 때에는 학생들이 직접 모내기를 하고 태풍이 온 뒤 거센 비에 맞아 쓰러진 벼를 강아지 풀에 줄기로 묶어주기도 하였고 그 모습을 보신 선생님께서는 사진으로 남기면서 너무 예쁜 모습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벼가 익었을 때 참새로부터 벼를 지키기 위해 가족 허수아비도 만들었을 때 친구들이 엄마 아빠 허수아비를 안는 장면을 만들어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벼가 익은 뒤 벼를 거둔 후 쌀을 직접 골라내기도 하였고 할머니께 새끼 꼬는 것도 배우며 옛날 어른들의 슬기를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고구마 순을 직접 따 손질하고 씻은 뒤 장아찌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아이들이 반찬통을 가져와 가득 담아갔는데도 학교 급식 시간에 종종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배추 모종을 심고 아침마다 물을 주고 나무 젓가락으로 배추벌레를 잡아서 먼 곳으로 보내주는데 처음에는 벌레를 무서워하던 친구들도 배추벌레를 잡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배추를 재배해 김치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김장을 하며 입에 넣기 바쁠 만큼 직접 만든 김치는 무척이나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통의 배추는 텃밭을 가꾸는 데 도움을 주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배추전과 부추전을 맛있는 양념장에 찍어 너도 나도 바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추전을 먹고 난 후 배추전, 부추전을 싫어하던 친구들도 집에 가서 배추전을 부쳐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봉숭아 등 각종 과일과 채소들도 심은 뒤 재배해서 나누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윈이 참여한 애플수박은 저희의 얼굴만 하였지만 빨간 부분을 다 먹는 것은 물론이고 초록색 껍질까지 다 먹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에는 급식차를 학교 숲 안으로 가져와 급식과 같은 상수들을 고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추장과 쌈장만으로도 맛있게 싸먹기도 하였습니다. 파는 몇십 년 살림 경력이 있어 보이는 손재주 좋은 학생들이 순식간에 다듬기도 하였습니다. 또 학교에서 딴 매실로 매실청을 병에 담아 이름을 고민하여 신중하게 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름은 행복마약과 힘 불끈약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그 매실청과 편지를 받으시고 무척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실시간에 로컬푸드 내용이 나와 로컬푸드 캠페인도 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을 하며 지역이 같거나 가까운 음식을 자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체험학습을 갔을 때 순무김치를 담그고 쑥개떡과 목공 체험도 하였는데 순무김치를 담글 때에는 만들다가 맛이 궁금하여 계속 집어먹었던 친구들도 있고 쑥개떡 만들기에서는 별로 맛있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친구들도 먹다가 표정이 변하며 맛있다고 극찬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시간이 날 때에는 학교숲에서 자주 놀기도 하고 1, 2학년 학생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제학습을 학교에서 상교육을 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 전교생은 학부모 선생님들과 학기에 2시간씩 학교숲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6학년인 저희는 2학년 때부터 이 학습을 8번 하였는데 어려운 공부를 배울 때 시간표에 학교숲 체험활동이 있는 것을 보고 환호를 하면서 좋아하기도 하였고 몇 가지 활동은 어제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가 아직도 기억하기도 합니다. 새는 복이야 뱉는 복이라는 활동도 하고 학교숲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풀벌레 소리와 새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편해 잠든 친구들도 몇 명 있습니다. 학교숲 체험활동에서 학부모 선생님들과 도토리팽이를 만들어 반 친구들끼리 서로 하고 싶어 줄을 섰던 적도 있고 숯방울로 죽방놀이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너무 많이 해서 줄이 끊어진 친구도 있고 아빠가 하려고 뺏어간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쁜 색깔의 종이끈으로 나비를 만들면서 나비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이쁘다고만 생각했던 꽃들의 구조를 알게 되었고 꽃도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눈을 호강시켜 주어서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볼 때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김밥이 들어있는 우엉만 보다가 고운 색깔의 우엉씨를 처음 보았는데 손과 옷에 잘 붙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이 남으면 저희는 밥과 잔반으로 주먹밥을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먹기도 하고 비빔밥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고 다른 반 아이들도 먹고 싶어 복도까지 줄을 서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친구들이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다른 반도 스스로 해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식으로 만들어지기 전 재료를 다듬고 남은 생쓰레기와 간이 묻지 않은 맨밥에 미생물과 톱밥을 섞어 연간 1톤의 퇴비를 만드는데 가까이 가면 낯가는 데는 시골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퇴비를 작물들에게 주면 다음 해에는 열매가 지난 해보다 많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매년 퇴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든 퇴비를 머루나무에게 주었더니 올해 달린 머루는 무척이나 크고 많이 달렸습니다. 농부의 달력이라는 24개의 절기를 배우고 놀이도 하며 떨어뜨리려 하지 않는 나무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열매의 신정이 되어 하는 놀이도 해보았습니다. 가을에는 낙엽들로 색찾기 놀이와 만다라 놀이를 하였으며 색찾기 놀이에서는 낙엽 하나에서 13가지 색까지 찾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천 식생활 네트워크에서 2016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에서 교육상 수상과 2017년에 부평구청에서 주관하는 텃밭 경지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18년에는 농림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저희 동아리가 2019 바른식생활 UCC로 교육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학교는 인천 일보사에서 인천 환경대상 시장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올해는 선생님과 조리사님이 함께 여러 가지 꽃들과 작물을 가꾸셨습니다. 만약 올해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학생들도 같이 가꾸었을 것이고 학부모 선생님들과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하였을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작업복에 장화까지 신으신 교장 선생님께서는 삽으로 배수구를 청소하시고 밤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을 도와 화단과 텃밭을 가꾸어 주신 숙직 기사님과 학생들을 친손자처럼 생각하시고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신 도시농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학교 숲과 텃밭을 가꾸시는데 항상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나는 도시농부를 하기 전에는 오이, 상추 등 채소를 잘 먹지 않았지만 도시농부를 하면서 이런 채소들과 많이 접해보고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농부들을 생각하며 채소들을 많이 먹고 편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는 생태절기 놀이를 하며 원래는 이렇게 많은 절기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생태절기 놀이를 하며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절기에 따라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숲 체험학습을 하며 학교숲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고 평소라면 관심이 없었을 분야인 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해준 학교숲에게 무척이나 고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식물들, 구조도 제대로 몰랐던 꽃들에 대해 설명해주신 학부모 생태 선생님, 전문가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지난 6년간 이 학교숲에서 뛰어놀고 관찰할 수 있어 재밌고 기뻤으며 졸업한다면 자주 생각나고 무척이나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는 이런 체험과 활동을 통해 학교가 더욱 자랑스러워지고 학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상봉남초 친구들. 예, 학교숲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네요. 상봉남초에는 진짜 농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에 생쓰레기로 비료를 만들 때에는 뭔가 거기서 되게 향긋한 냄새가 날 것 같았는데, 예, 저도 한번 냄새를 맡고 싶어요. 예, 그러면요,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 발표 내용을, 활동 내용을 오창길 선생님께서 함께 들으셨어요. 예, 자연의 꽃 대표이신 오창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예, 들려요. 예. 오늘 지구를 위한 어린이 활동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은 조금 이게 연락을 늦게 받아서 좀 늦게 들었긴 했는데, 세 번째 발표부터는 잘 들었고, 첫 번째, 두 번째 발표가 어떤 내용인지는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구를 위한 그 어린이들의 활동이 이렇게 정말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랬고, 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발표를 줌에서도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새롭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본 그 한 4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환경을 좀 지키고 사랑하는 어린이들이니까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석전초등학교 이태원 어린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태연이? 좋아요. 그 저어세 활동에 대한 저어세 아마 학교 다니는 친구 같아요.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일단 저어세 선생님도 그래서 태연이가 발표를 할 줄 알고 저어세 모자를 딱 준비를 해놨어요. 자, 보이세요? 예, 아마 인천에 상징이 저어세 일 것 같은데 물범이라. 그래서 저어세를 지역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탐구하고 보호활동하고 또 문화적인 부분들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앞으로도 저어세를 지키는 활동, 또 자연을 지키는 활동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먹이통 만들기 이렇게 했는데 혹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나중에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저 석천초등학교에서 활동할 때 선생님들하고 저어세 개체수 조사 같은 건 혹시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듣고 싶고요. 예전에 제가 선생님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의 특히 새를 보호하는 활동들 보니까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새 숫자들을 이렇게 적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두루미라는 새가 있어요. 두루미라는 새가 보니까 이즈미라는 도시에서 쇼중학교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학생이 한 20명이 모여서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 1950년대에는 한 500마리였는데 최근에 조사한 거는 한 14,000마리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작은 학교지만은 꾸준하게 70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그때 아마 중학생이었던 분들은 지금 80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태연이가 어른이 돼서도 좀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림초등학교, 강림초등학교 지구를 지키는 아이들, 선생님 명함 이렇게 이름이 나왔는데 임성무 선생님 일단은 옆에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계시죠? 예. 너무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구를 지키는 아이들. 선생님은 95년도부터 지구사랑부라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하고 아마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지구사랑부보다 지구를 지키는 아이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구를 구하는 아이들. 그래서 뭔가 더 보전에 대한 개념들을 더 적었고요. 달성 폐광산이라든가 비스산 생태라든가 야생조류 유리창이라든가 달성 수치라든가 그 다음에 달 관찰한 거. 저는 선생님은 달 관찰 그렇게 많이 못 해봤는데 우리 참여했던 일단은 이름이 신현이랑 소연이 친구가 아까 사진 보여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체험하고 시쓰기.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아는 거는 환경에 대한 자연에 대한 이름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 안에서의 자연 안에서의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처럼 시나 문학적인 활동을 하는 걸 되게 선생님은 좋게 생각하는데 강림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이 시집을 내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시집을 내는데 그런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선생님이 미국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리충돌을 해서 한 3억 5천 마리에서 9억 9천 마리, 캐나다는 한 2,500마리고 우리나라는 한 800만 마리가 연간 충돌해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선생님 사무실에도 조리충돌 방지 스티커라고 하나요? 그거를 좀 설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지구를 지키는 아이들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선생님이 한강에 나가봤는데요. 수다를 연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강 수변에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서울에서는 아마 울산에 있는 친구들은 낙동강일 거고 그 다음에 제천은 금강, 뭐 영산강 이런 쪽일 텐데 한강 쪽에만 해서 수다를 전체 조사를 6개월 해봤는데 3마리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처럼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활동들이 좀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울산에 우정초등학교 박인희 학생이 얘기한 고래 캐릭터 멸종위기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 보전 활동인데 대보니까 캐릭터 아이템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인희 학생? 이름이 얼굴이 안 보이네요. 아, 예, 잠깐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예, 지금 잠깐 자리에 몸이 안 비워가지고요. 좋아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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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래서 예, 예. 어디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예, 저기. 화면 꺼놓으셨구나. 아, 예. 그래서 혹시 이거 보시면 캐릭터 상품 선생님도 여기 사무실에 오시면 진짜 많거든요. 이거는 황새예요, 황새. 그래서 황새 알도 있어요, 여기 안에. 아, 보이세요? 우리 김성무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남선정 선생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이거 보이세요? 예.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네. 새총. 예. 여우라든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사가지고 온 건데요. 이런 예.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품들도 되게 있는데요. 쿠마모토라고 일본에 있는 지역은 이런 기념품 사업을 해서 쿠마몬이라는 거 혹시 여행 가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곰인데 빨간 배를 가진. 그게 보통 쿠마모토 현에서 팔린 게 기념품이 8주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곰이. 근데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지리산에 방사를 했잖아요, 곰을. 근데 일본에는 한 3만 마리의 곰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보존하려고 일본 사람들이 곰에 대한 캐릭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우리 보여주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금 울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보이시나요? 물범 모자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렇게 쓰고 선생님이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 괜찮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을 같이 많이 만들고 같이 하면은 좀 이렇게 인식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고래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니 친구한테. 이거 없네요. 제가 피리를 사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저번에 대만 여행 가서 이거 우리 부엉이 같은데 보이시나요? 예. 우리 잘 안 들려져. 이렇게 피리를 불 수 있는 또 기존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고래가 있어요, 고래. 선생님이 지금 들으면서 5분 만에 다 제 주변에서 찾은 물건이에요. 고래 스티커. 이런 거 되게 좋을 것 같고, 이건 누가 만든 거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저세 배지 이거 굉장히 좋아요. 제 주변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거는 따오기, 아니, 따오기 있잖아요, 따오기. 우리 우포에 강림초등학교 가봤다고 그랬죠? 따오기. 따오기 그 종이접기 세트인데, 선생님이 일본에서 예전에 사온 건데,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고, 여섯 번째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상품화 시키는데, 이걸 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사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서는 자가용을 새로 사면 번호판을 달잖아요. 근데 번호판을 달 때마다 한 3만 원 정도 돈을 내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보존을 해야 되는 동물들 번호판을 붙여준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 2,300만 대의 지금 자동차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그걸 딱 붙인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10%만 참여한다. 2만 원짜리. 그럼 한 230억 정도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고래도 지킬 수 있고 저세를 지키는 돈도 좀 하는데, 아까 이니 학생이 되게 기업, 사회적 경제 쪽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그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는 상국남초등학교. 선생님도 아는 학교 같은데, 학교 텃밭 이야기는 선생님이 아주 많이 했던 활동이라 했고, 일단은 흙을 만지고 학교에서 텃밭이나 수발동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쓴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교실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날마다 설레는 텃밭 만들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이걸 2008년에 이 책으로 이제 써봤는데요. 제가 그때 텃밭 활동을 한 20년 넘게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이 선생님이 일본 선생님이 쓰신 거를 선생님이 번역을 한 건데,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던 거는 모든 재배 용기를 재활용, 재사용되는 물건으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2008년도에 4학년 학생들을 가르칠 때 도쿄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가르쳤는데,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도 그렇지만 모든 용기를 재사용으로만 해봤어요. 근데 버려지는 물건 중에서 텃밭 용기로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텃밭을 하더라도 이런 자원순환과 연결시켜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선생님이 가져가고 같이 텃밭 활동의 결과를 문학적으로 조금 좀 풀어보자. 잘 안 보일 텐데요. 텃밭을 학생들이 활동한 거를 그림과 사진으로 해서 3개 국어로 동화책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라도 텃밭 활동 지금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런 활동들의 결과를 아까 강림초등학교처럼 한다든가 이렇게 이야기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변의 동료들한테 이 텃밭의 고마움들, 소중함들을 이렇게 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친구들도 좀 있어서 좀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너무 많이 소비하고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근에는 자발적인 가난이나 이런 소비를 좀 줄이자, 이런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디 가셨니? 몰라? 제천이나 울산이나 대구나 지금 인천에 있는 학생들 다 그렇겠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또 작은 실천이라도 한 가지라도 친구들한테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선생님도 그런 거를 지금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중학교 언니 오빠들하고 할 수 있는 10가지 실천 지금 청청 보이스라고 하는데 어저께 이런 거를 했어요. 버려지는 나무들, 지금 그거는 저쪽 바깥에서 못 들고 오겠는데, 버려지는 나무들을, 단벌한 나무들을 잘라서 거기다 흙을 담아가지고 도토리를 실내에서 키우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숲에서 이런 거 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한 100일 정도 되면은 한 20cm, 30cm로 자라더라고요. 도토리가, 참나무가. 상수리나무가 대체적으로인데 그거를 키워서 지금 선생님 사무실 근처에 월드컵 공원이 있는데 월드컵 공원은 옛날에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없는 구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심는데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학교 한 50학교에 그거를 보내주고 같이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현장에 좀 가봤는데 그렇게 작은 활동들이라도 이렇게 하면 의미가 있을 거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혹시라도 뭔가 물건을 팔거나 뭐 이렇게 모금을 하거나 하면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을 또 하거나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일단은 요즘 준비한 내용들을 많지 않아서 요 정도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린이들의 발표를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졌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발표를 듣고 오창희 선생님이 많이 감동하셨나 봐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연결시켜서 예, 설명을 많이 잘해 주셨습니다. 예,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오창희 선생님 이야기도 들었으니까요. 우리 돌아가면서 친구들 그리고 우리 지도교사 선생님들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서로 발표 이렇게 들었는데요. 재밌고 뭐 칭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도 좋고요.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직접 질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충북 남천초등학교 친구들부터 한번 소감 발표 한번 해볼까요? 남천초등학교, 예, 소리를 음소거를 해주시고요. 예, 선생님, 네네. 죄송한데 제가 소감 예. 발표가 있는 걸 모르고 아이들을 좀 예. 먼저 보내는 바람에 그러셨군요. 네, 제가 착각했나 봐요. 있는 걸지 모르고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 예.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했던 환경교육 관련해서 이제 전부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준비하면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했던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겪은 아이들을 그 활동을 더 이제 인상 깊게 겪은 아이들을 섭외하다 보니까 5명이나 섭외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쭈루룩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제가 물론 자료는 준비했지만 아이들 목소리로 또 이렇게 들으니까 저 역시도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였던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백화점식으로 좀 운영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 보면서 많이 배웠고 이렇게 어떤 주제나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내년에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남천초등학교에 생태숲 놀이터 그럼 지금 다 완공이 된 건가요, 선생님? 저희가 내년까지 연구학교가 있고 초록학교도 내년이 3년 차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2년을 계획으로 해서 올해 시작을 한 거고 이 생태 놀이학습터가 완성이 되면 거기부터 시작해서 학교 숲이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가로질러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르는 길을 조성을 해서 남천 둘레길이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생각을 해서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공간이 꽤 넓은가 봐요. 학교 뒤에가 꽤 넓은데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 그 후관 뒤로 나가는 문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를 활용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후관에 문도 내서 쉴 때 흙 밟고 놀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걸 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완공되면 저희도 좀 초대해 주세요. 놀러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은봉초의 박민주 학생. 예, 어땠어요? 재밌었긴 했는데 아쉬운 점도 많았어요. 네, 아쉬운 점 들려주세요. 저가 발표할 때 많이 떨려서 그런지 말도 빨리 했고 직접 만나서 하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아, 그랬군요. 야, 예, 코로나 때문에 아주 원통한 상황이네요. 박민주 학생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꼭 만나요. 예. 네, 예, 박민주 학생 발표도 잘해줬는데 천천히. 네, 그러면은 우리 김다미 선생님 소감 발표 좀.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네. 저는 이제 민주랑 같이 이제 준비하면서 워낙 민주가 평소에 실천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민주 거 준비하면서 또 저도 반성하는 것도 있었고 또 다양한 이제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실천 내용을 듣는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들 어디선가 이렇게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걸 들으면서 학생들도 참 대단하고 또 지도교사로 이제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좀 더 분발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되게 하고 싶은 것들, 막연히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할 수 있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갑니다. 정말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 예, 석천초의 이태현 학생.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발표하게 돼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요. 이제 각자의 환경을 위한 발표가 인상 깊었고, 이제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나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연이는 예, 태연이는 내년에 이제 청소년 사례 발표회로 왔으면 좋겠다는. 네, 이소연 선생님. 네, 저는 올해 활동을 거의 못한 저세 작은 학교가 계속 걸렸었는데 태연이의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저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았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내년에는 저세 작은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을 다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다섯 번째로 예, 저희 우정초의 박인희 학생이 지금 예, 없어서요. 저희 선생님께 먼저 갈게요. 예, 박정유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바쁜 하루였는데요. 참 코로나가 아니면은 얼굴 보고 이제 같이 환경교육 사례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각 분야에서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대단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뿌듯했고 그다음에 그런 사례를 보면서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경이 좋아지면서 까마귀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의 저어새처럼 지금 철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이런 시기에 다양한 사례 공유를 하고 이제 또 우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다라는 특성이 있어서 해양 생태계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또 서로 이렇게 알고 배워가면서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하루였고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예,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더 좋은 지구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죠. 상공남초의 이여진 학생. 그리고 예. 우리 상공남초의 학생들. 예. 이 활동을 하며 흥미로웠고 만약 가능한다면 졸업하고도 이 활동을 또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다른 학교도 비슷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어서 그냥 상공남초의 윤혜숙 선생님. 예. 저는 도시에 시골에서 태어나서 6살 때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어렸을 때 그 할미꽃의 그 촉감이 아직까지 지금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상봉남에 와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과거에 4년 동안 있으면서 학교 숲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고 그게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도 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4년 동안 있었고 지금은 4년에 또 2년. 그래서 상공남에서만 제가 34년 경력 중에 10년을 있게 됐어요. 근데 그게 학교 숲 때문이었어요. 학교 숲을 우리가 학교 숲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과거의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이 오히려 더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더 도시화되고 더 현대화돼서 좀 메말라져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자연일본 연구소 워크숍도 갔었어요. 워크숍도 갔었고 도시농업 네트워크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어떨 때는 밤 11시까지 숲지기사님하고 둘이서 학교 숲을 아니 학교 꽃밭을 텃밭을 가꾸면서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따올 수 있는 예산 다 따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제가 올해가 근데 개인 사정상 마지막 해예요.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가장 아까운 게 이 학교 숲과 학교 텃밭 꽃밭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제일 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아이들은 작년에 또 이 친구는 재작년에 또 가르쳤던 그 동아리 친구들이에요. 동아리를 올해 4년째 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 활동하면서도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 특히 아침에 절기 놀이 동아리 할 때는 아침에 8시 10분까지 오라고 하는데 전부 다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침에 와서 물 주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것을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 내년에는 학교 숲이 인천에도 5개 학교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학교 숲은 여건이 허락되는 한 모든 학교가 학교 숲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도 저희 상공남초의 학생들, 지금에 있는 이 새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학교 숲 운동을 하신 오창길 선생님,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 최근에 학교 숲을 많이 텃밭하고 많이 못했어요. 근데 남선 선생님이 최근에 그 사업 소개시켜줬고 학교 숲 사업 하신다고 식교육청에서. 숲이라는 게 교실입니다. 그래서 교실이고 자연인 교실이는데 아이들이 대도시에서 좀 자연을 만나기 어려운데 학교의 작은 정원, 텃밭 이런 것들이 대자연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윤혜 선생님이시걸 그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그 상공남 초등학교. 네. 네. 예,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 제약이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네, 대구 강림초 학생들 마지막으로 예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예, 소감 들어볼게요. 이때까지 한 활동을 PPT로 나타내서 재밌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전부 다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애들이 소감을 서로 말 안 하려고 해서요. 글쓰기로 발표해야 되는데. 예, 저희들은 대구가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곳인 것 같아요. 하도 코로나로부터 되게 고생을 많이 해서
다들 마스크를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예. 오늘 발표는 2명이 했지만 뒤에 활동하는 친구들이 까불고 있습니다. 이게 남자애들 발표시켰으면 굉장히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활기차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활기차게 움직이는 게 환경 동아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애들이 뭐 계속 기후위기 공부를 사실 오늘 발표를 안 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친구들은 아마 2년째 활동하고 있고 3년째 활동하는 6학년도 있는데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걱정은 내년에 제가 이제 학교를 옮기거든요. 옮기니까 이제 걱정이 내년에는 어떻게 하냐, 어느 선생님이 할 거냐, 이게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그 활동을 학교 밖 환경 동아리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활동에 참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활동,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잘해줘서 이렇게 들려주게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이 좋은 사례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그리고 다른 어른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마이크 켜시고요.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아까 우리 강림초등학교 친구들이 기후 위기를 공부한다고 하니까요. 예, 요즘에 기후 위기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지구야 변하지 마. 이제 우리가 변할게. 이거 한번 외쳐보면서 헤어지면 인사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 한번 연습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구야 하면 여러분들이 변하지 마. 이제 우리가 변할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연습입니다. 지구야 변하지 마. 우리가 변할게. 예, 우리가 변할게. 하면서요, 마지막에 헤어짐에 뭐 인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내년에 봐요. 고맙습니다. 뭐 잘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예, 아쉽네요. 자, 인사할게요. 지구야.